자, 이종복입니다. 어제가 휴일이라 오늘 영상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연휴 전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거나 최근에 그런 얘기 종종 자주 얘기해 주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삼성전자서부터 특정 종목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건 다소간의 리스크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나스닥 시장이나 시장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설명을 주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런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엄청 많아야지 좋은데 나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토마토에서 17년 중에 2018년 이전까지는 내가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내 어떤 인사이트를 주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돈을 버는 거에 특화된 사람. 근데 요새 사람들은 종목에만 눈이 돌아가가지고 종목을 찍어줘야 되는 그런 걸로 바뀌었고, 그게 되게 리스키하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졌고, 호가 체계가 바뀌면서 물량이 없는 것도 있고요. 시총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야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장이 약세장이라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수익으로 안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패스하고 나스닥 2만 돌파, 원래 정수는 나스닥 2만 돌파의 강력한 의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되게 추상적이죠. 원래 이게 내 스타일이요. 대신 이렇게 하면 조회가 안 나오고 나스닥 2만 돌파 여기까지 더 갑니다라고 해야 조회가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작년 12월 10일부터였어요. 이 근거를 보여주면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정확한 나의 인사이트를 준 다음에, 근데 우리 아들이 이게 중노동인데 이거 그 고급 인력이 유튜브 영상 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요새 자막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18분 내외 15분에서 18분으로 떠야 되는데 나야 능력이 넘치지. 지금도 봐봐, 벌써 이런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해돼요? 나는 10분 안에도 나스닥 2만 돌파 여기까지 더 갑니다를 설명할 수 있고 5분 안에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대들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이 영상 소용없죠.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급 인력인 나의 아들내미가 여기에만 매달려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넘어갈게요. 인사이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스닥이 폭락할 때 튀어나와서 공포 분위기 만든 자들의 영상만 여러분들 많이 봤지, 나처럼 올라갈 거라는 영상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한두 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없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나스닥 끝났고 나스닥 더 폭락하고 이제 하면서 나스닥 S&P 약세장 진입 고점에서 20%가 빠지면 기술적으로 약세장이라는 증시에서 그 앵무새들이 내보내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 것만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였어요. 17,000 플러스 마이너스가 내가 원래 예상한 지수였었어요. 나스닥이 22,000에 있을 때 얘기야. 그게 2월 야간 강연 방송이요. 아시겠습니까? 넘어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게 나스닥을 나는 긍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으로 얘기하는지 이유를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과거에도 25년 대세 중에 나스닥이 지금처럼 빠진 구간이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가 2018년 이후에 1차 관세 전쟁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그 다음에 2022년부터 이유 없는 1년여간의 하락장, 이 세 군데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근데 지금은 관세와 경기 침체가 주 요인이잖아요. 뭐가 다른지 얘기해주면, 그때와 다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이에요. 지금 본인이 두 번을 하고 있는 거지. 한 번, 두 번의 그 두 번, 대통령이 두 번째가 아니고 대통령을 두 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지지율 등도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는 거예요.
나는 결국은 이 관세 전쟁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수그러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했었는데 다시 약간의 조금 그저 혼조구면으로 가는 게 있어서 다소간의 단점은 있으나 지금은 미국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일 신의 한수 25년 대세 분석했던 걸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으면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결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게. 이번 연휴가 끝나고도 무조건 장이 하락한다라는 거 아니야. 다소간의 변동성. 왜냐면 쉼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얘기하면은 5월 16일 플러스 마이너스 시점부터가 우리나라는 사이클이 좋은 사이클, 상승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는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늦어도 월봉으로 따지면은 월봉의 어떤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3개월 플러스 마이너스가 큰 상승으로 가는 데까지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라는 게 신의 한수에서 얘기한 핵심인데, 이게 얼마나 내가 적중률이 높은 사람인지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근데 이게 어디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면 나스닥 시장에 2월 16일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스닥이 2월 16일 플러스 마이너스면 어디냐면요. 자, 보여주겠습니다. 2월 16일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게 나는 참 거시기하단 말이야, 이게. 2월 16일 플러스 마이너스면 신고가로 가고 있는 딱 요 날입니다. 22,232일 때야, 여기 보이죠, 여러분? 2월 16일이면은 2월 14일이고 그 뒤에 보이죠? 2월 14일이면 22,196 보이죠? 신고가 맞죠, 여러분? 여기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저 위에 코멘트는 이미 2월 16일 날 나온 것이고, 지금의 코멘트는 2월 25일 역사적 변곡점 야간 강연 방송에서 새롭게 적는 코멘트다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 이거 여러분들 글을 더 크게 보여줄게요. 이게 그대로 저때 야간 강연 방송할 때 영상으로 내가 막 글 쓰고 하는 게 녹화되어 있겠죠. 이게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설명하면 전략이 퍼펙트하게 들어맞은 거니까 보여주는 것임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이 얘기를 할 걸 미리 적어놓은 거죠. 또다시 야간 강연 방송을 하든 이벤트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적극 참여하세요. 마지막 최고의 한 방이 또 남은 것입니다 라고 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2월 25일 날 이 야간 강연 방송을 하면서 2월 25일 날 저 야간 강연 방송을 하면서 써놓은 글이고,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스닥과 해외 시장의 변곡점은 절대 노출하지 말 것 하면서 여기에 보세요. 문제는 나스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문제라는 말이 앞에 나왔어. 이 종목이 언어의 습성상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이게 증거야, 증거.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2월 16일 코멘트가 이거예요. 어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겠어? 나는 모든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행동에 나와요. 여기 어쩌고저쩌고인데 보면 한 차례 큰 조정이 왔다라는 말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조정이 조만간에 올 수 있는 타이밍으로 얘기한 게 지금으로부터 며칠 뒤 이거 얘기하는 거야. 2월 16일 현재는 90에서 100여일 뒤, 130에서 142여일 뒤에 큰 변곡점이 와서 지수가 이제 하락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때 얘기했던 것 중에 맥스가,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얘기했을 때가 17,000 플러스 마이너스였었던 거라는 거지. 17,000.
22,000 언저리에 있을 때 17,000이면 5,000 가까이가 빠지는 거고 22,000을 기준으로 5,000이면은 25%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2만에 5,000이 25니까 22,000이니까 10%를 빼버리면은 22% 21%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에 강력한 폭락장을 예상해 준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왔고 되게 급하게 빠져버린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중요한 거는 이걸 맞춰준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화면 봤죠 여러분? 그때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 그렇게 빠지고 나면 이게 빠졌으니까 그렇게 빠지고 나면 다시 올라가면서 23,000에서 23,500, 그 다음에 25,000, 27,500, 3만 등으로 가능할 수는 있다. 간다라고 단정지지는 않았는데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N자형의 목표치, 마지막 마디의 파동의 목표치가 24,600, 23,30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최소한 향후에 결국은 나스닥은 직전 고점 언저리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지금 이전에는 내가 예측하고 분석했던 거에 대한 근거를 보여준 거고 이 영상 제목과 어울리는 것은 지금 얘기. 다시 직전 고점을 넘어서 23,500 플러스 23,3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4,60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올라가는 장에 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매일같이 올라가면 좋죠. 그렇게는 못 가는 거야. 어때? 이 정도의 완벽한 걸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나스닥 여기까지 더 갑니다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대신 이거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되고 나중에는 이게 또 업데이트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걸 갖고 이제 얘기 좀 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문제는 이제 이 나스닥 시장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 내 영상을 보다 보면 요쯤 어딘가에서도 그냥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고 요쪽에서 그냥 약간 밀렸다가 가는 게 더 좋다 하는 영상도 있었고 지금 보면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보면 올라온 기간이 대략 열흘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저점을 기준에는 열흘째 저 저점을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이 양봉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지금 9일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미국이 급락할 때 보면은 파동으로 놓고 얘기할 때 이 고점에서부터 다이렉트로 급락이 9일 동안 급락이 나온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요까지 이해가 돼요? 요 부분이 지금 얼추 찬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만치 올라왔죠. 그럼 우리가 마디 비율 분석상 하락한 폭에 3825, 618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옛날에 내 방송을 들었거나 여러분들이 중심이론 6대 필살기를 이해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말이야. 이거 하락폭에 618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 N자형으로 다시 올라가는 기법이 있어요. 이 종목은 이런 기법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 여러분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반등이 미약하면 오히려 하락 N자형으로 빠지는데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상승 N자로 올라가요. 그러면 최고점에서 밀린 걸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내가 아까워하는 게 이런 설명인 거예요. 이거 주식 조그만 하거나 잔대가리 굴리는 검색기 파리들이나 기법 파리들 있지. 아직도 그 기법 파리들이 성행하는데 참 니들 보면 불쌍합니다. 엮이는 애들 보면 이거는 그냥 거저 나오는 거거든. 여기 지금 보면 최고점에서 빠진 걸로 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2만만 넘어가게 되면 2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618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후에 장은 올라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한 게 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고 반등한 게 길기 때문에 다시 약간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장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이 영상도 잘 안 먹힐 거야 처음에는. 근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눌리고 난 그 뒤에 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흔들리는 게 기회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이렇게 올라올 때 위험 관리를 하거나 올라올 때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애들은 그 뒤를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거고,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애들은 그 뒤를 긍정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뒤는 말 그대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어렵거나 그걸 못 견디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짧게 보는 애들은 그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여유 있게 보고 길게 보면서 큰 시장의 방향을 보고 시장을 대응하고 주식을 해야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이거 안 먹히는 거 내가 알아. 대신 나중에 보라고. 이거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행동을 또 할 사람이야 나는. 언제쯤? 한 7월 달쯤에 가서 빠르면 6월 달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하면서 야간 방송 와라, 온라인 강좌 들어라, 할인 이벤트 적극 참여하라. 100% 이거 100%.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주식을 사고 갖고 가거나 이렇게 흔들리는 걸 그냥 참아내거나 돈이 있으면 주워 먹으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면 이게 여러분들 그 기법파리들이나 검색기파리들은 이런 설명은 없죠. 빠질 때 공포심을 주면서 기법을 팔고 강의를 팔아야 주식 선물 강의하고 해외 선물 강의한다고 하면서 급락을 부추기고 공포심을 심어줘야 강의를 들으러 올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건 자신이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이해돼요? 그게 뻔한 수작이라는 게 나는 눈에 보이는 거고, 내가 원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했던 행동들이 그 행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는 지금 파생인이 아니고 파생 방송을 하지 않고 주식 방송한다고 그랬지. 넘어갈게요. 보세요.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면 이게 그 책에 나오는, 이게 그 교과서에 나오는 역헤드앤솔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역헤드앤솔더가 만약에 완성이 되면은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2만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가 16,400을 그냥 17,000원으로 놉시다. 3,000이죠. 그럼 위로 그대로 목표치 분석을 하면 23,000이 나오잖아. 그냥 암산으로도 나오죠. 이게 미국 시장이야.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 눈에는. 왜? 기존의 장을 보면 저렇게 죽이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랬지. 나는 이런 분석해서 빗나간 적이 없어. 기존 장을 보면 여기하고 유사했던 구간이 여기잖아. 여기. 근데 기존에 움직인 추세 패턴이 다르고요. 여기서 밀린 추세 패턴이 달라요. 여기는 마지막이 슈팅이 걸려버린게요. 근데 여기는 첫 파동이 크잖아. 첫 파동이 크니까 올라갔다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두 번째가 크잖아. 두 번째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진바닥의 확률이 높게 보여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상으로는 지금 이 그림은 여기 어딘가쯤하고 유사한 걸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진이 나왔으나 다시 이쪽으로 올랐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어때? 기술적 분석 수준이 다르지 않아? 딱 보면 놓여져 있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서 같다 다르다를 설명하고 있는 게 내 스타일인 겁니다. 100% 다릅니다 이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슈팅이 걸린 마지막에 슈팅이 걸린 걸로 봤을 때는 여기쯤과 유사한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쯤과. 이해가 돼요? 여기도 보면 찌글찌글 빠졌죠. 이렇게 찌글찌글 빠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져버렸죠 여러분. 마지막에 엄청나게 공포감으로 빠졌지. 그러면서 꾸역꾸역 올라갔잖아. 봐봐. 그러면서 여기 이것들이 이렇게 역헤드앤솔더 응용으로 보이고 꾸역꾸역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한 뒤에 조정이 나와도 나왔지. 그리고 다시 올라갔지 이렇게. 이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얘기에 제일 좋은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는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빠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거래일 여 동안 빠진 게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빠진 게 이게 긍정이 돼가지고 여기 어디쯤에서 약간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어도 다시 이쪽 방향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밀릴 수는 있어요. 다시 왔다 갔다 꾸역꾸역 하면서 이쪽 방향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건 무리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라올 때 보세요. 여러분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간 거는 여기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점에서 박살이 났을 때 반등한 여기 이외에는 급락하고 올라가는 기간이 제일 길고 가장 크게 올라간 겁니다. 파동상. 이해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만 눌려도 이런 고점들이 다중산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밀려도 여길 깨고 이렇게 폭락할 것 같은 게 무서워가지고 종목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초딩들이 하는 분석인 거고, 어느 정도 눌릴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눌릴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장이 결국은 오게 된다라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비중 조절이라든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가서부터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관한 더 디테일, 더 세부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움직이고 그 뒤에는 어떻게 움직이고서부터 하는 이 야간 강연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면 아직 2주가 더 남았는데 이 야간 강연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번에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한 거고, 옵션의 판때기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휴 때 이 옵션의 판때기를 얘기해 줄게. 파생 판때기를 보면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확률적으로는 떨어지는 건 맞아. 보시면은 342 구간까지가 외국인들은 매도가 많아요. 대신 345와 347도 매수가 있는데 금액이 여기보다는 작아요. 그 요 두 군데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것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합이 340을 팍 뚫고 못 가고 있는 거야. 요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영향을 줄 거냐면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월화 타이밍은 우리나라가 안 열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요 정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필연이 되는 겁니다. 이 뒤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은 5월 15일 전후가 일로 따지면 절반 일자잖아. 3일 정도가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5월 20일, 21일쯤서부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봤자 일주일인겨. 요거 감안해서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태익에 크게 올라와갖고 약간의 변동성이 있거나 조금 거시기한 점은 있고, 기술적 특성상 그런 게 무섭고 공포스러워 보여서 종목들이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는 거지만은 그 다음 수까지 생각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야. 이거가 내가 제일 잘하는 얘기야 여러분. 내가 연휴 때 여러분들한테 선물 줬으니까 댓글, 그 다음에 뉴베리 이런 것은 다음에, 지금도 또 시간이 없네. 어쨌든 여러분 인사이트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잘 참고해서. 그리고 미국도 되게 위험한 얘기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도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23분이네 벌써.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난 수요일날 엊그저께 그래봤자 엊그저께 미국 이제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했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을 보면 이번 주는 이 종목은 약간의 조정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어요. 이게 기회라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끌당끌당거리고 다음 주까지 또 예를 들어서 끌당끌당거린다. 그게 기회입니다. 분명하게 나는 이번 주 이렇게 움직일 거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한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근데 이거 미국 주식은 왜 여기 또 없냐? 그거 찾으라고 했더니.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했으니까 신의 한수 보면 나와요. 신의 한수 수요일날 신의 한수를 보면
미국이 불쌍하고 미국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엔비디아서부터 최근 우리나라 휴일하고 어제하고 그제 사이에 미국 주식들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우리 아들 고생하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좋아요, 댓글, 구독, 그 다음에 다음 야간 강연 방송 등등 이런 얘기 좀 했으니까 잘 참고하기 바래요, 여러분. 지금은 25년간의 대세에 의한 시장 분석을 한 거야.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야. 아시겠어요?